이임생 이사가 발표한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됐고요. 2027년 1월까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사우디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다음 아시안컵 본선 끝날 때까지로 계약 기간이 일단 정해졌고 계약 조건 연봉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감독과 같은 수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임생 기술이사의 소신이고 정몽교장한테도 그걸 이제 관철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2, 30억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이제 외국인 감독에게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했던 금액을 감안했을 때 혹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 정도의 연봉은 보장은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면서 그 임무를 누군가는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임생 기술이사가 떠맡게 됐는데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그 담당자로서 모든 권한을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넘겨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감독 결정에서 이임생 기술이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절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한 얘기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았다고 하고 실제로 이번 유럽 출장 같은 경우에도 정혜성 위원장이 가는 걸로 다 약속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을 한 거라고 합니다. 왜 사임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잡혀 있던 약속을 이임생 이사가 만나러 갔다 온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최종 후보 3인이 유럽 코치 2명, 또 홍명보 감독 이렇게 3명이었는데 유럽을 나갔다 온 게 약간 약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 왔다는 뉘앙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나가기 전부터 홍명보 감독에게 올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가능한 뉘앙스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 계약 조건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면 홍명보 감독에게 이임생 기술이사가 코치진 2명은 유럽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락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감독 선임 관련된 구체적인 기본 내용들이고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본인이 넘겨받기까지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다 많이 보도가 됐지만 4월 30일에 6차 회의 끝나고 1순위, 2순위 외국인 후보를 정해서 접촉을 했다. 요거는 다 알려진 내용, 이걸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제시마시 감독이었고 2순위가 이제 카사스 감독인데 1순위 감독, 제시마시 감독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국내 체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내 체류 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 비용, 체류를 할 때 드는 비용들에 대한 뭐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감독 수행하면서 국내 거주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협상이 중단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밝힌 거니까 그동안 보도가 나온 것하고는 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2번 후보 카사스 감독인 것 같아요. 네, 현재 그 현직 감독이 있고 해당 축구협회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제 협상이 우선이 됐다. 그래서 애초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로 꼽았던 제시마시 카사스 감독은 이렇게 무산이 됐다는 거고요. 근데 더 아쉽긴 하네요. 제시마시 감독이 지금 그 캐나다 부임하자마자 평가전 2번 치르고 코파 아메리카 나가가지고 지금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급된 내용 국내 체류 기간하고 부수 비용이 모르겠습니다. 협회 기준에서는 아예 타협이 불가능한 조항이라고 봤기 때문에 더 협상을 하지 않았겠지만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있네요. 자, 그리고 다시 7차, 8차, 9차, 10차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최종 후보 5인을 추려가지고 협회에 이제 보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사퇴를 했고요. 최종 후보 5인은 이제 국내에서는 홍명보 감독 1명이었고 외국인 중에서는 4명인데 그 중에 1명은 6차까지 오는 과정에 인터뷰를 이미 진행을 했던 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시마시 카사스 결정이 됐을 때 포함이 되어 있던 분이라고 하고 나머지 1명은 인터뷰가 아예 무산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남은 2명을 이번에 유럽에 가서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최종 후보는 3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2인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스타프 포옙 그리고 그 바그너 감독 요 2명 같은 경우에는 정혜성 위원장이 화상으로 이미 인터뷰를 진행을 한 상태였고 대면 인터뷰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날 일정을 약속 잡아놓은 상태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잡혀있던 약속을 이제 이임생 기술이사가 가서 만나고 온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어, 인터뷰를 하면서 이임생 위원장이 두 분의 축구 철학이나 뭐 의지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너무 고맙고 한데 과연 그들의 축구가 한국에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철학은 좋지만 뭐 하이프레싱을 요구하는 감독도 있었고 약간 빌드업 대신에 좀 롱볼을 선호하는 감독도 있었고 한데 과연 이런 축구 철학들을 이제 우리 축구에 맞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 선수들이 새 감독이 오면은 이제 9월 달에 그 예선전이 있으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축구를 입을 수 있을까 몸에 그걸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설명을 굳이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이미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라는 이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지칭을 하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과연 그런 축구를 빠른 시간에 입힐 수 있을까? 그런 축구에 어울릴까 하는데 대표팀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뛰고 있고 뭐 얘기했던 뭐 하이프레싱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다양한 축구를 경험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클린스만 시절에도 대표팀에서 경기를 했던 선수들이고 근데 선수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게 이임생 기술이사가 그동안 가르쳐 왔거나 함께 뛰었던 선수들보다 훨씬 위에 있고 유럽에서 정말 선진 축구, 선진 훈련을 경험을 하면서 이미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선수들이 대다수인데 주전급 선수들 중에서 그거를 저는 걱정을 하면서 이 외국인 감독들이 왔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쉽지 않을 수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게 굉장히 진심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의 축구는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빠르게 그거를 몸에 맞게 입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었어요. 외국인 감독 두 명의 축구 철학 좋고 심지어 대한축구협회 제시한 연봉도 두 사람 모두 오케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은호 감독, 포획 감독 모두가 연봉 오케이 했다. 이거 이임생 기술이사가 밝힌 내용이에요. 물론 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7월 2일 날 마드리드에서 만났다는 건 포획 감독인 것 같고 7월 4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났다는 게 박은호 감독인 것 같은데 둘 중에 한 명은 국내 출입이 부정적이었다고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은 그마저도 오케이를 했다고 하고 연봉도 수락을 했고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적응을 못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 두 사람은 안 되겠고 홍명보 감독님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귀국을 하자마자 그날 7월 5일 밤에 홍명보 감독 자택으로 찾아가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 11시에 만나가지고 설득 작업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좀 네, 들을수록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감독 선정에 대한 기준을 쫙 밝혔습니다. 뭐 첫 번째로 KF의 철학 및 게임 모델 연계해야 되고 뭐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 뭐 세 번째 국내 거주, 네 번째는 성과, 다섯 번째는 그 시간 부족 뭐 이런 거.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홍명보 감독을 뽑은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그게 그 논리라면 외국인 감독 누구든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외국은 그냥 나갔던 거밖에 안 되는 본인의 설명이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KF의 철학하고 이제 게임 모델 연계가 되는 것이 홍명보감독 축구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빌드업 시에 뭐 라볼피아나 형태를 취해서 백스리를 하고 상대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라인 브레이킹 컨비네이션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 리더십 얘기 원팀 원스피릿 원골 홍명보 감독이 주장해왔던 그게 지금 필요하다. 근데 그때 그 원팀 원스피릿 원골 망했잖아요. 냉정하게 그냥 구호에 그치는 용어일 뿐이었는데 국내 거주. 아니 국내 거주가 그렇게 중요하면 외국 감독은 아예 섭외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감독 선임한 이유를 들면서 국내 거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보다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물론 K리그 많이 성장했지만 K리그에서 압도적인 선수 자원을 보유한 팀으로서 이뤄냈던 성과가 유럽 무대에 있는 그 중위권 팀이나 뭐 하위권 팀이나
혹은 2부 리그나 이런 데서 이뤘던 성과하고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비교하면 당연히 성과가 없을 수 있지만 애초에 최종 후보에 올린 것 자체가 네, 그런 것들을 동일선상에서 보지 않고 환경이 다르면 다른 거에 따른 그런 조건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뽑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논리면 아예 최종 후보에 올라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당장 9월 달에 3차 예선이 시작인데 외국인 감독이 오면 우리 선수들이 그 감독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외국 감독이든 국내 감독이든 마찬가지일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3차 예선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길게 보고 오는 감독인데 어떤 감독이 오든 지금 2달 사이에 자기 축구 철학을 다 입히고 이러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쉬운 축구 철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뭐 대표팀 운영 경험이 있다. 뭐 요거는 뭐 이해가 가는 뭐 부분인데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경험이 있고 없고는 저는 큰 차이고 대표팀 운영은 클럽팀과 다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아예 최종 후보에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 만나러 갈 이유가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이유로 들면서 그들이 아닌 홍명보감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건 너무 좀 네. 외국인 감독 두 분 중에서 이제 각급 연령별 감독들과 연계에 필요한 체류 시간도 확보가 어려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은 그것마저도 오케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추정을 해보면 그 박은하 감독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박은하 감독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연봉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의지를 보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 에, 만나고 와서도 일단은 네, 홍명 감독으로 결정을 했고요. 결정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더 좀 헷갈리게 만들어. 납득이 안 가고 여전히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울산 축구를 저도 봤지만 울산 축구가 이임생 감독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임생 이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추구해왔던 대표팀 축구하고 결이 같은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좀 계속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혹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력강화위원회 정혜성 위원장 쪽에서 올라간 리스트가 더 해외 지도자들에 대한 분석이나 좀 푸시가 있었던 것 같고 협회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한국 감독을 선임한 게 되는 거죠. 네. 이럴 거면 전력강화위원회 왜 했냐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가지고 기자회견 때도 계속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건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절차상에는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추려야 하고 이사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도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만둬서 위원들이 남아있는 분들하고만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고 다만 최종 후보 홍명보 감독 결정은 뭐 보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 따로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력강화위원 한 분하고도 얘기해본 결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저기 또 얘가 이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싶은데 그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한 것도 정몽규 회장한테 보고를 안 했대요. 그 밑에 부회장한테는 얘기했대. 부회장한테 얘기했으면 회장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장난입니까? 뭐지 대체? 아무튼 좀 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 좋지 않은 연봉 제한까지도 수락을 했다는 외국인 감독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어서 물론 그들이 왔다고 잘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과정 100명부터 추려서 어떻게든 그 최종 후보자들을 추리는 과정 자체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일 텐데 결과적으로 그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네, 과정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참 복잡하네요. 네. 자, 아무튼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